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유명한 우버입니다. 제가 조금 들고는 있는데 이번 대조정에서 생각외로 많이 안 떨어져서 아쉽게 추가하지 못한 주식입니다. 우버의 대주주를 보면 특이한 이름이 두 개 보입니다. 가장 큰 대주주는 오늘 쿠팡 상장으로 핫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이고, 다른 하나는 사우디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사실 국부펀드 중에서 규모 면에서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연기금이 가장 크고, 사우디 국부펀드는 오일국 중에서 아부다비나 쿠웨이트보다도 작습니다. 오일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는 사우디 국부펀드이지만 재미있게도 가장 많이 산 건 우버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우디 왕자와 손정희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 같은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출범시킨 비전 펀드는 우버와 엔비디아 투자는 괜찮았지만 위워크 투자 실패로 큰 돈을 날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쿠팡의 성공적인 뉴욕 증시 상장으로 그동안 위워크와 그린실 등 신생기업 투자 실패로 날린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는 MBS 형님이 비디오 게임에 빠지신 건지 미국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트,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이 세 회사 주식을 30억 달러치 사들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세계 1위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석유 회사들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한때 캐나다 오일샌드 등의 회사들이 비상에 걸린 적이 있을 정도로 증시의 큰 형님이죠. 참고로 한국도 연금기금이 최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우버로 돌아가면 우버를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우버 택시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이나 미국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버이츠로 많이 기억하지만 아마존이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버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던 게 자율주행이었는데 우버는 ATG 사업을 작년 12월에 비상장 기업인 오로라라는 회사에 팔았고 대신 오로라의 지분 26%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라는 구글 자율주행팀을 이끌었던 캐나다 출신의 크리스, 테슬라의 전 오토파일럿 책임자인 스털링, 그리고 우버의 자율주행팀 책임자 중 하나였던 두류가 퇴사하고 공동으로 세운 자율주행계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의 회사입니다. 현재 아마존과 벤처 캐피털인 세쿼이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댈러스에서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자동차도 협업 및 투자를 하고 있고 도요타는 이번에 오로라가 인수한 우버 ATG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고 도요타의 자회사이자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덴소가 최근 오로라와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물론 현대도 도요타도 자체 자율운행 기술팀을 보유하고 있고 오로라와의 협업은 보완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라는 최근 반도체 회사를 사들이는 등 기술 관련 인수합병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로라보다 한 단계 위라는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를 떠나 자율주행 자체가 조금 과장되어 있다는 시각도 많고 실제 규제 승인을 통과할 만한 자율주행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대신 우버 딜리버리가 우버 모빌리티 매출을 뛰어넘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진도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딜리버리는 단순 음식 배달뿐 아니라 주문형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 남미의 식료품 배송업체 코노샵 및 주류 배달 서비스 드리즐리 인수와 우버 화물을 통한 상업용 물류와 식료품 배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입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버 다이렉트나 우버 커넥트 같이 우버이츠를 변형시켜서 우체국 소포, 처방약이나 쇼핑 물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또는 개인끼리 서로 물자를 배송하는 퀵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이제 훨씬 더 주류가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 모빌리티와 딜리버리의 국가별 점유율인데 지난 세기일수록 경쟁자보다 점유율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긴 하지만 아직 매출의 60%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버는 그 외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자율주행에 이어
우버 점프 같은 전기 자전거 스쿠터 렌트 사업을 작년에 라임에게 넘겼고 그 일환으로 170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특정 가격으로 라임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졌습니다. CES를 통해 현대와 협업하기로 깜짝 발표했던 항공택시 개발 사업부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실리콘밸리의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인 조비 에비에이션에게 매각하면서 그 일환으로 75밀리언 달러를 투자했는데 1, 4분기에 거래가 완료되면 정확한 지분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주문형 배달 스타트업의 로봇 부서인 포스트메이츠 X는 공식적으로 로봇 배송 회사인 서브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최근 자회사로 분리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나면서 우버는 심각한 매출 감소 위험이 있었으나 음식 배달 매출이 차량 호출을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마케팅과 영업비용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부채 비율 또한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게 우버의 가장 큰 약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각 나라마다 우버 드라이버나 딜리버리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적 판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들이 치열한 치킨게임식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CEO는 우버가 가진 적극적인 소비자 기반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2025년까지 매출이 100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버는 7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 중입니다. 우버는 차량 안내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부터 물류, 대중교통, 음식 배달, 자율주행차 및 에어택시와 같은 미래형 배팅에 이르기까지 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기업을 보유했고 사용자에게는 단순한 하나의 앱일 수 있으나 이 조합으로 모든 전문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율주행 하나는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가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고 음식 배달 쪽은 강력한 라이벌인 도어대시의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고 차량 호출은 리프트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있는 우버의 능력은 다른 업체들이 감히 흉내내기 힘들고 결국 치열한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버는 그냥 택시 회사를 흉내낸 사업이었다면 현재의 우버는 엄청난 IT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IPO 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기술주 대조정이 왔을 때도 조금 더 사고 싶었는데 조정이 약 15% 정도로 우버는 비교적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 주가 58.95달러는 2년 전 IPO 가격이었던 45달러에서 겨우 30%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바닥을 찍었던 1년 최저점에서 현재까지 약 330% 정도 올랐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